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호남과 수도권 순회 경선을 통해 대선 후보를 확정합니다. 당원이 가장 많은 호남권 경선에서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의견이 분분합니다. 한빛원전에 짝퉁 부품이 납품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품과 서류 모두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모조품 납품이 반복되면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에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FC가 내일 새벽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8강전을 치릅니다. 조선대에서 단체 응원전이 예고된 가운데 광주FC는 승리를 각오했습니다. 진도 봄 꽃게잡이가 예년보다 보름가량 늦게 시작됐습니다. 어획량이 조금 줄었지만 맛과 품질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이번 주 호남과 수도권 순회 경선에서 결정됩니다. 호남은 당원이 가장 많고 수도권은 유권자 규모가 가장 커 당이나 각 후보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호남의 선택은 본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영길 기자입니다. 내일 호남권에 이어 일요일 수도권 경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 주자들은 호남 민심을 잡는 데 총력을 쏟았습니다. 당원 수만 놓고 봐도 호남권에 37만여 명이 밀집해 있고 호남의 여론이 수도권 등 타 지역의 민주당 지지층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압도적 지지를 바탕으로 조용한 경선을 치르고 있는 이재명 후보도 호남에서만큼은 지역민과의 만남을 늘리는 공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이 내란 극복 과정을 제가 빛의 혁명이라고 제가 이름 붙여봤는데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광주 때문입니다. 김경수 후보와 김동연 후보도 이번 주 내내 호남 곳곳을 누비며 지역민과의 접촉을 높였습니다. 이번 대선의 결과가 호남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대선으로 꼭 만들겠습니다. 호남의 많은 주민 여러분께 제 손 잡아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간곡히 드립니다. 민주당 대표를 선출하는 지난 두 번의 전당대회에서 호남은 이재명 후보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를 보냈고 20대 대선에서 이 후보의 지지율은 역대 민주당 후보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달 초 담양군수 재보궐선거에서는 조국 혁신당의 첫 당선을 안겨주면서 민주당의 회초리를 들기도 했습니다. 호남에서의 민주당 대선 경선 결과에 따라 당심과 지지층의 여론은 물론 본선에서의 중도층 확장 가능성까지 엿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네, 앞선 보도와 같이 더불어민주당의 그만큼 중요한 호남에서 경선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독주가 이어지고 있지만 지역 민심을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호남권 합동연설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저조한 투표율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재명 후보가 90%에 가까운 득표를 기록 중인 상황에서 호남 경선의 최대 관심은 투표율로 옮겨간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이 발표한 권리당원 권역별 투표율 1일차 통계에 따르면 호남권은 23.29%를 기록했습니다. 1일차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영남권 46.64%와 비교하면 반토막 수준입니다. 수도권과 강원 제주권 35.58%, 충청권 31.62% 모두 호남보다 첫날 투표율이 더 높았습니다. 호남권 투표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이른바 어대명 경선에 대한 견제 심리와 후보들의 호남 공약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 공약에 비해서 구체적인 것이 적고 가지수 채우는 수준의 이런 공약들도 상당 부분 들어있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별히 공을 들이는 부분들이 많지 않구나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이 후보 측은 저조한 투표율이 텃밭 민심의 외면으로 해석되지 않을지 우려하는 모습입니다. 다른 두 후보들 역시 민주당의 미래와 다양성을 강조하며 호남 지역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경선 참여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대한 정권 교체에 대한 현재에 대한 투표이기도 하지만 우리 민주당의 미래에 대한 투표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런 점을 균형을 잘 갖춰서 우리 그런 현명한 선택을 해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일 합동연설회와 함께 발표될 호남권 경선 최종 투표율이 어떻게 나타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원자력 발전은 아주 작은 부품 하나만 잘못돼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안전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한빛원전에 짝퉁 부품이 납품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동기에 사용되는 베어링인데 제품과 서류 모두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경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빛원전이 납품받은 부품은 해수펌프, 전동기 등에 사용되는 베어링입니다.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열을 식히는 냉각장치의 중요한 부품입니다. 스웨덴 A사에서 만들었다는 확인서가 제출돼 별 의심 없이 한빛원전 1, 2호기에 사용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품은 모조품으로 판명됐습니다. 다른 업체의 제품을 사서 제품 내역서를 위조해 A사 제품인 것처럼 감쪽같이 속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광의 한 지역업체가 A사로부터 구매해 납품해 왔는데 이 중 1개를 제외한 92개가 가짜로 드러났습니다. 일발전소에는 2개 품목, 2개 품목 2개고 이 발전소에는 이제 9개 품목 90개가 베어링이 이제 모조품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확인을 했습니다. 앞서 경북 한울원전에서 모조품 베어링 사용이 확인된 뒤 한빛원전에서도 모조품 납품이 드러난 겁니다. 베어링은 전동기를 지지하고 미세 진동과 마찰을 견디도록 설계됐습니다. 하지만 모조품이 사용되면 마찰열과 진동을 견디지 못해 전동기가 파손되거나 운전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한울 발전소에서 나왔던 증상은 열이 발생했습니다. 위조품이 들어왔다는 것은 지역 내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에 가장 위험을 느끼고 있다라고 지역민들은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빛원전 측은 문제의 부품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모조품은 모두 창고에 보관돼 있었고 실제 사용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조품을 납품한 영광의 업체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한빛원전에서 가짜 부품이 납품돼 문제가 불거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0여 년 전에도 가짜 부품이 대거 사용돼 가동을 멈추고 해당 부품을 모두 교체해야 했는데 이후로도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안전 불감증은 물론 때마다 내놓은 대책도 헛돌고 있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원전 부품업체 8곳이 한수원에 위조된 품질 검증서를 통해 10여 년 동안 부품을 납품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가짜 검증서를 통해 원전에 납품된 짝퉁 제품은 230여 개 품목, 7,680여 개에 달했는데 이 중 98%가 영광 5, 6호기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결국 한수원은 한빛원전 5, 6호기 가동을 한동안 멈춰야 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품질 규제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인력을 확대하는 등 품질 관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지난 2018년 영세공업사에서 만든 모조품을 납품한 부품업체 직원이 구속됐습니다. 가짜 부품이 납품되는 일이 반복된 겁니다. 품질 요원을 2명에서 8명으로 늘리기로 했거든요. 안 늘렸습니다. 그러면 재발 방지 대책도 지금 실은 지켜지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한빛원전 측의 안이한 대응도 문제입니다. 부품 납품을 받을 때 발주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철저하게 검수해야 하는데 허술하게 진행된 것으로 의심됩니다. 이제 스웨덴에 있는 SKF사에 이제 품질 서류를 보내가지고 확인해 본 결과 한 개 회사가 품질 서류가 이건 아니다라고 이제 답을 앞주 금요일 날 받게 되었습니다. 한수원이 가짜 부품과 관련된 설명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불안만 키웠다는 비판입니다. 헛도는 대책과 안전불감증, 한수원이 안이한 대응에서 벗어나지 않을 경우 가짜 부품 논란은 언제든지 재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KBC 고울입니다. K리그의 자존심 광주FC가 내일 새벽 1시 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8강전을 치릅니다. 상대는 사우디리그 최강팀 알힐랄인데요. 이정효 감독은 광주답게 광주가 잘하는 걸로 상대를 공략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호흡을 맞춰 가볍게 몸을 푸는 선수들. 미소 띤 얼굴과 산뜻한 움직임이 눈에 띕니다. 창단 이후 처음으로 진출한 국제무대에서 K리그 팀 중 유일하게 8강까지 오른 광주. 내일 새벽 1시 반 사우디 리그 최강팀 알힐랄과의 단판 승부를 앞두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경기가 중요한지 다 알아서 좀 너무 또 들떠있지도 않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적당한 긴장감 가지고 지금 너무 잘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내일 너무 기대됩니다. 아릴날은 칸셀로와 미트로비치 등 내노라는 선수들이 대거 포진한 강팀. 선수단 가치만 1억 8천만 유로, 약 2,919억 원으로 광주 139억 원에 20배가 넘습니다. 이정효 감독은 어느 팀에나 약점은 있다며 광주답게 잘 파고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냥 우리 광주만의 스타일대로 공격적이고 상대를 어떻게 하면 힘들게 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보는 재미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약점을 파십시오. 저희는 저희가 잘하는 걸로 상대를 공격하겠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무려 9골을 기록 중인 아사니는 아릴날의 호르헤 헤수스 감독이 꼽은 경계 대상 1호. 아사니는 광주의 힘을 다시 한번 보여주겠다는 각오입니다. I believe because I have good team, good quality inside the team. Just need to trust ourselves, everyone, and to believe until 95 minutes, and I think we can make it. 경기가 열리는 내일 새벽 광주 e스포츠 경기장에서는 실황 중계와 함께 단체 응원전도 펼쳐집니다. 이번 대회 매 경기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며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간 광주가 다시 한번 기적의 광주를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개막전 부상 이후 한 달 만에 복귀한 기아 타이거즈 김도영이 올해도 팀이 우승할 수 있도록 열심히 플레이하겠다는 다부진 각오를 전했습니다. 오늘 1군으로 콜업된 김도영은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팀과 팬들에게 일단 죄송한 마음이라며 만회하게끔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도영은 이번 주말 3연전은 대타로 대기하며 이르면 다음 주 중 경기부터 선발진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얼마나 강한 팀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또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저대로 또 저의 플레이를 하면은 기아 타이거즈가 높은 곳에 올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진도 꽃게잡이가 저소온 현상으로 예년보다 보름가량 늦게 시작됐습니다. 전국 생산량의 3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사상 최대의 풍어를 이뤘던 지난해에 비해 어획량이 줄었지만 맛과 품질은 그대로입니다. 알이 꽉 찬 봄꽃게 위판 현장을 고익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제철을 맞은 봄꽃게잡이 여선들이 몰려드는 진도 소망항 수협 위판장. 외병도와 내병도 해역에서 통발로 갓 잡아 올린 싱싱한 꽃게들이 너른 수조를 한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선별장에서 크기별로 분류된 꽃게는 하루 4차례 경매를 거쳐 전국 각지로 공급됩니다. 봄꽃게는 알이 가득 차서 큰 거 한 마리가 500g에 달합니다. 요즘 30여 척의 여선이 하루에 어획한 봄꽃게는 10톤 안팎. 사상 최대 풍어를 이룬 지난해의 절반 수준에 그치면서 가격이 지난해보다 30%가량 올랐습니다. 다행히 어획량이 늘고는 있지만 그만큼 중국 상인들의 구매도 늘어나 당분간 가격 내림세를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제가 계산해봤을 때 한 30% 정도 가격은 더 상승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5월부터는 제가 이제 중국이 금어기가 들어가서 아마 수출 물량이 늘어나서 아마 가격이 좀 이 상태 정도는 유지될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8년 동안 가을에 열렸던 꽃게 축제가 올해는 봄으로 옮겨 치러집니다. 진도군과 수협이 값비싼 봄꽃게를 조금이라도 싼값에 구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로 분위기 조성에 나섰습니다. 지금 꽃게가 부족합니다. 중국 분들이 꽃게를 통째로 수입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참 행사 기간 동안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꽃게의 맛을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가지고 알을 잔뜩 품은 암개가 주로 잡히는 진도 조도 해역의 봄꽃게잡이는 14도에서 16도의 적정 수온이 유지되는 다음 달 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KBC 고익수입니다. 5.18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 논란이 있는 건 알지만 진실 여부는 모른다고 답한 박선영 진실화해 위원장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지역 국회의원 8명은 오늘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에 북한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은 공식 조사와 역사적 검증을 통해 입증됐다며
극우주의자들 주장에 동조하는 박 위원장은 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5.18 기념재단과 공법 3단체, 광주시도 각각 성명과 입장문을 내고 박 위원장의 파면과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광주교구청 성당에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을 기리는 분향소가 마련돼 시민들의 추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향소는 내일 정오까지 운영되며 광주대 교구는 같은 날 각 성당에서 추모 미사를 봉헌할 예정입니다. 교구 측은 교황의 선종을 애도하며 신자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